네, 반갑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위쪽에서 좀 떨어진 모습이죠. 아침이 약간 고점의 느낌이 좀 나는데 어제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변동성은 확장이 되고 있긴 한데 제한적인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많이 올랐다가 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차익 매물은 당연하게도 금융투자 쪽에서 여러분들 예상하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계심리가 계속적으로 발동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매도를 쳐버리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는 소화가 되고 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만기일도 있고요. 또 내일 주말이기도 하고 뭐 이제 재료가 끝난 이후에 상황들이 조금씩 변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음봉이 제법 크게 나타났죠. 변동폭이 제법 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 시점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48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2500에 대한 매물이 계속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단기 이벤트,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서주는 형태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되지만 옆으로 서주는 형태의 모습, 이런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현재 아직까지도 21선이 완전한 골든크로스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격 간격도가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지라인대가 어디서 형성되냐입니다. 갭상승한 구간대 이상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담이 없어요. 주가가 조금 더 내리더라도 별 상관없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21선이 계속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24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 조금 길게 본다라면은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다음 주 만기일 정도까지 옆으로 계속 누워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2500을 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기 포지션을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잡아놨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달갑지 않겠죠. 대신에 내려가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그런 전형적인 그 가두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대, 위쪽 저항라인대를 놓고서 이쪽에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22선이 딸려 올라온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나간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을 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들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진 모습이죠. 장중 저점 안 잡히고 있어요. 변동성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부분들은 오전에 일찍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아래쪽으로 걸어놓고 들어가셔야지 유리합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계속 변동성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요. 아침에 떠서 시작한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정이 되려면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오후나 되어야지만이 진정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을 일단 감안을 해가지고 매수를 걸 때 아래쪽으로 걸어놓고 진행하시면 뭐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수를 저점에 걸어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매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침에 매수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기다리셔가지고 오후 늦지막히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입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이 위쪽에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이동돼서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라면 자금은 어딘가로 이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밀린다면 중소형주로, 중소형주가 밀린다면 대형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와 또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목들 간의 키 맞추기 나타나는 모습일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200일선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200일선 돌파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이격을 좁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격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코스닥은 주춤거리거나 조정을 받게 되고요.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버리고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전략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고요. 대신에 뭐 단기적 관점에서 노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활용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상황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투자의 매도예요. 금융투자도 아침에 순매수 진행되다가 뚝 떨구면서 이제 차익실현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일단 자기들을 따라오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할 거예요. 도망치면서 계속 뒤를 살펴보겠죠. 내가 팔고 있는데 얘네들도 따라서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살펴볼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둘 다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융투자의 매도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융투자는 지금 코스닥 쪽으로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도 계속 유지가 되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사버리게 된다라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매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고, 오전에 매도치고 오후에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 금융투자의 수급 방향이 어디로 전환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걸 미리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별로 재미없어요. 아침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상승세 1%대이긴 한데 아침 시점 대비해서 좀 그렇죠. 3.8%는 올랐었다가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다가 1.6%까지 떨어진 모습이에요. 오늘 3%까지 올랐었는데 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음봉으로 올라가는 형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양봉 형태였다라고 한다라면은 매수를 계속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횡보 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오버행 이슈에 대한 물량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융주 어제 조금 올라서 오늘은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위치를 잡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험주들이 오늘 조금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어요. 금융주, 보험주들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찌감치 종결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떨어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단기적 이슈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 어제 올랐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그 다음에 LNF도 지금 3%대 상승이고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천보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시총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낙폭 자체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의 상승률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데이터는 54,000원이 찍혔어요. 이거는 조만간 뭔가 이상한 한번 털릴 것 같은데, 빨간 딱지도 붙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약간 작전성 느낌도 좀 나고요.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당장 팔아먹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변화가 생기면 팔아먹어도 되니까, 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종목이 되겠네요. 알테오젠도 지금 10%대 상승하면서 주가 반등 나타났고요. 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해요. 그래서 중대형주 이쪽 위주의 주가 상승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개별주도 상승도 오늘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PSMC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KH 필룩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KH전자까지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위성 이런 종목들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합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대체적으로 그 중소형주 또는 중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다. 완전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포인트는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포인트 보게 되면 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계좌도 오늘 좀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종목에 따라서 또는 시장 계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뭐 3% 정도라면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올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17%대인데 ETF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10% 떨어진 미래 ING, 솔트룩스가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ETF고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2연속 상승하다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 신규 상장하고 비슷하죠.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고요. 하락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S&T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1.23%, 플러스 3에 1.2 마이너스라면은 네, 오늘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전 시점 동안에 수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유지만 된다라면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카카오, SK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등등등을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주, 전기전자 이런 쪽 위주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이긴 한데 보험주도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긴축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게는 조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 많이 사네요, 아침부터. 네,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2,400억이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시간에 2,400억이면은, 이런 매수 기조만 유지한다라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반등이 좀 있습니다. 오늘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분위기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퍼시픽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생활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생활건강을 한번 볼까요? LG생활건강. 요것도 어제 좀 실적 우려감 때문에 내리긴 했는데 오늘 반등 좀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많이 내리는 시점은 뭐 당장 오늘 매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겁먹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종목군 뭐 그런 것들 나왔을 때는 약간 네, 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쭉 떨어졌는데 실적 우려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종목 중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외국인 움직임은 일단 이런 식이고요. 매도는 LG화학, 삼성물산 등등등 들어가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패턴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을 받아주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뭐 경계심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어떤 나쁜 요소들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바닥을 벗어났다 상승이다 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지지선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지켜보시면 그때서는 조금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점을 잡아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종목들 매매할 때는 아래쪽으로 최대한 깔아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당히 관망하시면서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는 전략들 권장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